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모자되기 미주분입니다. 자, 어제 밤에 미국의 6월 CPI 결과가 나왔죠. 시장의 예측이 8.8%였는데 실제로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았어요. 9.1%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시장의 결과보다는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9.1% 뜬 거 보면서 진짜 심각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빠진 것까지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그냥 소폭 하락한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돼 있었는데, 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국제 유가나 곡물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앞으로 CPU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좀 판단한 것 같고, 이번에는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CPI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는 0.7%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달에는 0.6% 상승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둔화가 됐다는 거죠. 뭐 이런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7월 26일에 이제 FOMC 회의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100bp 금리 인상,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78%로 이제 올랐다는 거죠. 이 정도 설마 금리가 오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6일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유니티 같은 경우 제가 한 2달 전에 지금 가격에 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30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 아이런소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고 했대요. 인수 발표를 했대요. 금액은 44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조 7,400억 원 정도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식 때문에 유니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이유는 경기 둔화 국면인데 이렇게 거액을 지출하는 게 맞는 판단이냐,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런소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유니티가 좀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도 오르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유니티가 너무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실을 좀 다질 때지 지금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사가 또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너무 이 투자자들 눈치만 보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회사 방향성이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일 뿐이니까 우리가 뭐 유니티라는 회사에 뭐 경영을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아이런소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공부해보고 영상으로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 이렇게 CPI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9.1%가 80년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한번 얘를 쭉 늘려볼게요. 지금 얘는 investing.com이거든요. 쭉 눌려보면 지금 여기 9.1%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 쭉 보면 아직까지도 없죠. 계속 보면 1900년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없고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 있네요. 여기 80년대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한번 줄을 그어 보면요, 1980년대에 이 정도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9% 이상으로 올랐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 검색창에 프레드라고, FRED라고 입력하면 맨 위에 얘가 있는데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드 검색창에서 CPI라고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검색 버튼을 누르고요. 자, 얘를 클릭합니다. Consumer Price Index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얘가 CPI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보기 힘드니까 여기 에디트 그래프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유닛 부분을 percent change from years ago 얘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70년대와 80년대에 9%를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자, 이때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에디트 그래프를 클릭을 하고요, 헤드라인에서 나스닥을 입력합니다. 자, 맨 위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유닛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맨 위에 인덱스
얘로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CPI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나스닥에 너무 상승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 축을 이 빨간색 이 나스닥 축을 라이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80년대는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CPI가 9%가 넘었었던 이 시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마우스로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시기에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파란색이 이제 물가죠. 이 CPI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70년대 같은 경우는 CPI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를 다시 보면 80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던 지금 사실 이때 같은 경우도요 물가가 거의 지금 뭐 한 13% 이상 올랐을 때인데 대신에 이때는 지금 78년부터 80년까지 2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상승이 꺾이는 시점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뭐 대충 이쯤 시점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주가가 그래도 좀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늘려볼게요. 얘를 조금 더 늘려보면 이 시기에 꺾이는 시기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변수 하나가 없잖아요. 금리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리까지 한번 같이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되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에디트 라인에서 이제 Federal Fund Effect Rate라고 입력을 하면 얘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Add Data를 하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를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포맷으로 가서 얘는 이제 레프트, 이제 왼쪽에 있는 금리랑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 연두색 그래프가 금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CPI고 이 빨간색이 나스닥이고요. 그러면 과거에 9% 이상 올랐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를 쪼로록 확대해서 지금 CPI 이 파란색 CPI가 상승할 때 금리가 같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내리면서 이 물가도 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근데 80년대는 물가는 계속 안정화가 되고 있었지만 금리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리를 보면요. 지금이랑은 좀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높았어요. 예, 말도 안 되게 높았는데, 아무튼 이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까, 뭐 설마 뭐 이 정도까지 오르진 않겠죠. 어쨌든, 그냥 참고해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굉장히 수많은 변수가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있었잖아요. 곡물 가격이나 유가 같은 게 전쟁 이슈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단순히 과거 수치만 보고 우리가 예측을 섣불리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냐면 그냥 좀 수치적인 데이터를 봐가면서 그냥 그때그때 이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런 템플릿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달 1일에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1일에 한 번, 한 중순쯤에 한 번, 그러니까 월 2번 정도 보면서 현재 전략을 방어로 가야 될지 좀 더 공격형으로 가도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지금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좀 방어적인 전략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용도로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방어 자산으로 계속 몰빵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날짜를 계속 앞으로 바꿨을 때 여기서 뭐 스파이나 QQQ 같은 공격형 자산으로 이제 배분을 좀 해라. 이제 이런 시그널이 보일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시기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많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뉴스나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지를 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들도 그렇고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지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를 굉장히 또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예측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이런 방법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이미 시작하신 분들, 이미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되게 좋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죠.
지금 막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점에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만에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유망한 기업의 주식들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의 지인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사면 돼? 뭐 사면 돼? 이러면서.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주위에 다 돈 번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주위 지인들한테 아직 주식을 안 하는 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시라고. 지금부터 한 1, 2년 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싼 가격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지금 물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건데, 작년까지는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저렴한 구간으로 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런 템플릿들도 어떻게 활용해보는지, 어떻게 적용해보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